안녕하세요.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락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불황이 계속되자 농촌의 생활고로 주로 동북지방에서 도쿄 등의 도회지로 이주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주자가 늘어나면서 도시락에도 빈부의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현상이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서 아이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였죠. 메이지 이후에 도시의 빈곤층 아이들이 통학 시에 도시락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결식 아동이 자주 문제시되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쇼와 시대에 이르러서는 많은 알루미늄을 가공한 도시락통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눈이 번쩍 트일 만한 은색을 띠면서 휴대하기 편하여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을 살 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초등학교 겨울 난방 장치에 난로 같은 것이 있었잖아요. 난로가 많이 사용되던 시절에는 가져온 도시락통을 난로 위에 올려놓았다가 따뜻하게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는 어땠을까? 많은 지역에서 학교의 점심 식사는 급식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학생과 교사에게 주어지면서 점차 도시락을 싸가는 학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음식 알레르기 등으로 먹을 수 없는 식재료가 도시락으로 만들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행정비 절감을 위해 학교 급식이 폐지되기도 하여 다시 집으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간섭이 부활하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철도로 관광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각지의 재료와 향토 음식을 활용한 관광지에 얽힌 더욱 다양한 액기 뺀 철도 도시락이 나오기 시작하였죠. 요즘은 편의점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1976년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판매하는 도시락을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슈퍼마켓 반찬 코너에서도 도시락을 줄을 잇게 되었는데 이는 시판 도시락을 가게에서 사서 들고 돌아와 먹는다는 새로운 흐름의 패러다임이 바꿔낸 광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점심시간대에 음식점이 붐비는 오피스가에서는 포장 도시락을 음식점의 점원이 판매하거나 이동 판매 차량에 판매하는 일도 많아졌죠. 도시락 배달 업자들도 시간을 지정해 두고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좋은 반응을 가져와 금속재의 도시락통은 내열성 플라스틱 등의 도시락통으로 바뀌어 1990년대에는 일본의 편의점에 납품하는 도시락 제조 공장은 24시간 체제로 조업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들 도시락에서는 플라스틱재 혹은 종이재 용기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2003년 무렵부터 공항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의 붐을 이루게 되어 승객은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이나 비행기 내에서 소라벤이라고 불리는 공항 도시락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배달 음식이나 요리점 등에서 단체 영용이나 제사용 도시락을 만들기도 합니다. 1990년대 후반은 어떻게 될까요? 그 후반 무렵부터는 아이를 기쁘게 하려는 엄마의 마음이 가득한 캐릭터 도시락이 또 유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애국에서도 캐러밴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도 들어서 2001년에 가가현에서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었던 다케시타 가지오 씨가 아이들이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싸들고 오게끔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교육의 일환으로 농림수산성이 주관한 도시락의 날로 활동 행사가 행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쇼크가 있었죠. 2008년 이후는 불황의 영향도 있고 전략의 차원에서 도시락을 지참하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여 1970년대 개발 사용된 보온 도시락 용기도 진화를 거듭하여 2010년 이후에 이 후반부터는 소형화되고 컬러풀하고 세련된
타입이 보온 도시락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리와 영양에 있어서 세심하게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기가 나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 식어도 맛의 변화가 적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것, 상하기 쉬운 것은 담지 않을 것, 밥은 뜨거운 상태에서 뚜껑을 덮지 않고 충분히 식힌 후에 뚜껑을 덮을 것, 이런 등등 이렇게 권유하고 있죠. 또한 냄새가 너무 강한 식품도 도시락통 안에서 냄새가 진동하고 다른 음식에서도 같은 냄새가 배어버리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이라고 하더라도 영양적인 측면에서 하루 3끼 가운데 한 끼는 충분히 영양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특히 단백질 확보를 중요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라는 말처럼 먹음직스러운 모양새를 살리기 위해서도 여러 종류의 반찬을 잘 조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락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셨는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